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오늘 6월 10일 오전 10시 조금 넘었는데요. 조금 빗방울이 날리는 시드니 날씨가 좀 흐리네요. 오늘 아침이 올 들어서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일기예보를 보니까 아침이 8도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그러나 누구나 입학할 수 없는 호주 의대 진학 방법 파헤치기. 호주 의대 정말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사이트를 살펴봐도 뭔가 이게 딱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나 뭐 다른 온라인 뭐 네이버 여러 가지 서치를 해보셔도요,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없어서 호토박이가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누르고 갈게요. 자, 호주 의사 가즈아. 이거 저희 마케팅 팀장이 꼭 해라 그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호주 의대 총 2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먼저 그 호주의 최고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ANU 대학이 의대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요. 캔버라에 있죠. 그리고 사립대학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이 본드 대학, 골드코스트에 이렇게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도 의대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호주가 총 41개 종합대학이 있는데요. 그 중에 4개 정도가 사립대학이고요. 나머지 37개는 전부 국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드 대학이 있고 뭐 카네기 멜론 대학, 미국계 대학이죠. 호주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르담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토렌스 대학, 이렇게 4개가 사립대학이고 나머지 이제 국립대학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찰스 다윈 대학은요, 엄밀히 말하면 의대는 없어요. 의대는 없지만 이 노던 테리토리에 있는 유일한 대학인데 여기가 이제 예비과정, 의대 예비과정인 학사과정은 이 찰스 다윈 대학에서 하고, 그리고 MD 과정이라고 하는 의대 대학원 과정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플린더스 대학, 아델레이드에 있죠. 플린더스 대학에 이제 진학하게 되는데, 왜 여기 그럼 의대도 없는데 리스트에 있냐? 모집할 때부터 뒤에 의대 대학원으로 가는 게 개런티가 되는 모집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선발 자체를 의대 진학을 위한 학생을 선발을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 이렇게 있고요. 네 번째에 있는 찰스 스터트 대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웨스턴 시드니 대학이랑 조인트 프로그램이 새로 개설되면서 이제 의대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퍼스에 있는 또 명문 대학이죠. 커틴 대학, 그리고 멜번의 디킨 대학, 그리고 아들레이드에 있는 이 플린더스 대학. 이 플린더스 대학이 조금 유학생들한테 조금 더 그래도 문이 좀 더 열려 있는 그런 대학인데 제가 뒤쪽에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종종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꽤 입학 허가를 기회를 잘 잡고 있는 그리피스 대학이 있고요. 제임스 쿡 대학, 그리고 맥쿼리 대학, 맥쿼리 대학도 대학원 과정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나시 대학, 아델레이드 대학, 멜번 대학. 그 다음이 이제 14번째 UN이 돼 있는데요. 뉴캐슬 대학이랑 뉴잉글랜드 대학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조인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여기 특징이 또 5년 과정이거든요. 유일하게 의대 파운데이션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이 뉴캐슬 대학이거든요. 제가 뒤쪽에 좀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또 드려볼게요. 그리고 UNSW 대학이 있고요. 16, 17번에는 조금 생소한 대학일 겁니다. 아까 제가 사립대학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노트르담 대학의 프리멘탈 캠퍼스, 그러니까 퍼스 약간 외곽 아주 멋진 도시인데 프리멘탈 캠퍼스가 있고요. 노트르담 대학의 시드니 캠퍼스가 있고, 이거 이제 같은 대학이니까 캠퍼스만 다르고요. 그리고 의대 중에서는 또 최고로 모집 정원이 많은 대학 중에 하나인 UQ 대학이고요. 그리고 시드니 대학, 타스메니아 대학, 선샤인 코스트 대학도 정확하게는 의대는 없어요. 근데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찰스 다윈 대학처럼 모집을 의대를 가기 위한 학생들을 처음부터 선별을 해서 의대 예비 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그리피스 대학이랑 같은 이제 퀸슬랜드 쪽에 있으니까요. 그리피스 대학 의대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방식이고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울릉공 대학, 그리고 웨스턴 시드니 대학까지 이렇게 해서 총 24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의대가 없거나 또 노트르담 대학의 캠퍼스가 다른 건 같은 대학이니까, 그래서 총 21개 대학인데 이 대학들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입학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Direct Entry Medical School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해서 바로 의대 학사 과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요즘 이슈화 되고 있죠. 그 의대 전문 대학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학사 과정을 가지고 상당수 대학들은 의료계통의 학사 전공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 대학도 있지만, 또 어떤 대학들은요 전공 불문, 학사에서 어떤 전공을 해도 상관없이 또 의대 대학원으로 갈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리고 3번에 Other Medical Schools라고 하는 것은 뭐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하기보다는 1과 2가 약간 믹싱되어 있는, 아까 제가 뭐 몇몇 대학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는 없지만 선발할 당시부터 의대를 진학할 목적으로 하는 학생을 일부 선발을 해서 이 패키지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제 따로 이렇게 Others Medical이라고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1번, 2번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종종 뭐 대학을 소개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책자인데, The Good University Guide 2020년 판에 보면요, 인원이 좀 나와 있는데, 현재 호주에 그 언더그레이주에이트 의대 학사 과정에 들어가 있는 유학생이 한 2,4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로컬 학생들은 한 10,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20% 조금 넘죠. 의대 대학원에 지금 전체 학생이 15,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유학생이 정확한 숫자는 뭐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던데 마찬가지로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있잖아요, 이 1번하고 2번을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21개 대학들 다 모집 정원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거진 비슷해요. 그래서 의대 학사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랑 의대 대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거의 비슷한데, 이게 점점 의대 대학원의 포션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확실히 의대 학사 과정에 인원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몇몇 용어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제가 지루할까봐 좀 말을 좀 빨리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용어들을 이해하셔야 조금 제 설명이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자, 몇 가지 용어만 한번 볼게요. MBBS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이거는 Bachelor of Medicine, Bachelor of Surgery, 그러니까 의대 학사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약자인데 왜 앞에 M이 이렇게 Bachelor of Medicine이면 B가 먼저 와야 되는데 M이 있냐 이러실 텐데, 이게 이제 저도 찾아보니까 라틴어에서 이렇게 온 이제 어원이 라틴어에서 오다 보니까 그 라틴어에서는 메디슨이 앞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약어는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닥터 오브 메디슨은 이제 의대 대학원 과정의 학위인데, 마찬가지로 M이 앞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학위를 의대 학사 과정이냐 의대 대학원 과정이냐 그 학위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4번은 의대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꼭 또 필요한 시험 중에 하나인데, 뭐 굳이 한국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의대 적성 시험이라고 할까요? 네, 적성이라고 하면 좀 가벼워 보이는데 그렇게 가벼운 시험은 아닙니다. 이 시험의 성적이 거의 뭐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대학들이 꽤 많거든요. UCAT은 이제 호주 로컬 학생들이 호주 의대를 진학할 때 이 UCAT 점수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같은 개념의 방식의 시험인데 ISAT라고 합니다. 요 시험의 세부적인 건 제가 뒤쪽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이 3번, 4번이 내가 유학생이냐 아니면 로컬 학생이냐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데, 하나 주의하실 거는요, 몇몇 호주 대학들은 ISAT를 받지 않아요. 그냥 UCAT만 받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은 유학생일지라도 또 UCAT을 시험을 봐야 되겠죠. 또 다른 몇몇 학교들은요, 둘 다 아예 안 봅니다. 네, 자체 테스트를 따로 보거나 아예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또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5번, 6번은 의대 대학원을 가기 위한 시험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적성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널리지 테스트입니다. 뭐 의료 관련 기초 지식에 대한 뭐 케미스트리 관련 분야도 있고요, 뭐 휴먼 바이올로지 분야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의료하고 관련된 그런 지식을 다루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원 과정이니까 그래서 학사 과정에서 의료 관련 전공자들이 조금 유리하긴 하겠죠. 자, 7번은 보통 이제 우리 그 학점, 평균 학점을 얘기합니다. 한국은 보통 뭐 대학을 졸업하면 4.5점에 뭐 학점이 3.2다, 뭐 4.0이다, 뭐 이러잖아요. 호주는 보통 이걸 7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7에 뭐 5 이상이다 이러면 좀 우수한, 7에 오면 사실 한국으로 치면 그렇게 높은 학점이 아니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대학보다는 호주 대학이 학점 받기는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5 정도 넘어가면 꽤 괜찮은 학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A는 학점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에이타는 제가 여러 다른 동영상 조기유학, 그 호주 대입 조기유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많이 다뤘던 건데, 수능 점수 역할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에이타의 마지막 R이 랭크잖아요. 그러니까 등수예요. 등위. 호주 고3을 전체를 한 줄로 세워서 내가 에이타 점수 82점을 받았다. 그럼 내가 18%. 그러니까 만약에 수험생이 100명이다. 그럼 내가 18등 했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IB 성적이 있으면 호주 대학에 또 에이타로 환산하는 그 도표가 있어요. 그리고 뭐 A레벨 잘 아시죠? A레벨 성적도 역시 대학마다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A레벨 뭐 13점이면 뭐 에이타 뭐 95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 그 표를 활용해서 이제 입학 사정을 하는데, 어쨌건 뭐 이 공인된 에이타나 A레벨이나 IB 점수가 있으면 좀 더 평가받기 수월하고요. 그냥 한국의 일반 평범한 고등학교를 나와서 뭐 고등학교에서 정말 성적이 좀 괜찮다라고 할 때는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왜 고등학교 수준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대학이 그걸 가지고 검증해내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자, 마지막이 MMI인데요. 이거는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한 필수 요소 인터뷰인데요. 미니 인터뷰. 근데 미니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되게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어떤 대학들이 이게 전체 입학 사정 성적의 50%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거의 MMI 점수로 반영이 되니까 얼마나 큰 포션을 또 차지하겠어요. 자, 요런 용어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고 저랑 들어가시는데,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MBBS가 학사 과정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MBBS가 MD로 많이 전환된다 그랬잖아요. 점점 MD 과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두 과정의 가장 큰 차이는요, 아무래도 MD 과정이 리서치 항목이 좀 늘어나요. 리서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연구 분야가 좀 더 포션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의대 어떤 커리큘럼 자체가 이런 리서치 쪽에 비중을 좀 두다 보니까, 많은 대학들이, 특히 호주에서는 2020년, 2021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주로 작년 올해 기점으로 상당수 대학들이 MBBS에서 MD 과정으로 전환을 많이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학 방법은, 입학 사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Direct Entry Medicine School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수능 지수, 수능 점수 있잖아요. 뭐 IB든 A레벨이든 이 점수랑, 그 다음에 의대 적성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UCAT, ISAT, 요 점수랑, 그리고 MMI 인터뷰 점수랑, 이게 세 개가 조합이 되는데요. 대학마다 이 조합 비율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모든 신청 대학 지원자들한테 MMI 인터뷰 기회를 다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이제 얽혀져 있어요. 대학원 과정은 이제 GPA라는 학점, 학사 과정의 학점을 또 우선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knowledge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의료 관련 지식 테스트에 가까운 GAMSET. 그러나 이제 MCAT은 보통 캐나다랑 미국 대학 쪽에서는 주로 MCAT을 많이 요구하고요. 호주 대학에서는 주로 GAMSET을 많이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주 의대 세부적으로 대학마다 하나씩 볼게요. 다이렉트 엔트리에 보면 제가 좌측에 노란색으로 좀 칠해놨잖아요. 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 보면 석사 위주로 뽑는데 아주 적은 인원의 학사도 뽑아요. 그래서 이 다이렉트 엔트리 리스트에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자, 제일 먼저 위에 보시면 뉴캐슬 대학이랑 뉴 잉글랜드 대학의 조이닝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옆에 프로그램에 보면 MBED-SC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아마 이제 호주 의대를 염두에 두신 분들이 조금만 서치해 보시면 금방 인지하시고 있으실 텐데, 이거는 Bachelor of Medical Scien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학위 명칭 약어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MD는 제가 말씀드린 의대 대학원, Doctor of Medicine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BMED-ST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Bachelor of Medical Studies. 그러니까 뭐 위에 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Bachelor of Clinical Science. 다 뭐 비슷한 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뉴 잉글랜드 대학이랑 이 뉴캐슬 대학 같은 경우는 뉴캐슬 보죠.
ISAT를 보지 않고, 그죠? 그리고 로컬 학생은 170명 정도 모집하고 유학생은 24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이 뉴잉글랜드 대학이 좀 특이하게 파운데이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이렉트 엔트리 의대를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고등학교 성적이나 이런 성적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또 이 의대 파운데이션을 또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드니 지역에서 UNSW 주 시드니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대 학사 과정으로 많이 모집한 또 대학이 UNSW 대학인데요. 네, 189명, 그리고 유학생은 90명. 유학생도 꽤 숫자가 많이 모집을 하죠. 여기는 이제 ISAT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에이타 96점 이상, 그리고 이 에이타랑 6회 또는 ISAT 점수를 가지고 먼저 평가를 한 다음에 인터뷰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인지하셔야 될 게 96점이면 굉장히 높긴 높은데, 호주에 있는 교민분들이나 혹시 뭐 교민분들이 이 방송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호주에 조교학을 와서 지금 호주 하이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은 내가 알기로는 의대는 시드니에서 의대 가려면 거의 뭐 에이타 만점 가까이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대학의 웹사이트에 96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는 96점 이상은 신청해도 좋다라는 이미지, 이게 어떤 뭐 합격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점수는 어려워요. 특히 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만큼 또 의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호주 전국적인 의대를 잘 좀 판단하셔서 나에게 조금 더 기회가 올 만한 대학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IT를 전공하겠다라고 하면요, 내가 아델레이드 산다라고 하는데 뭐 아델레이드에 있는 대학이 뭐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이라서 같은 전공으로 뭐 퀸슬랜드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이런 경우 별로 없는데요. 의대는 좀 다르잖아요. 의대 같은 경우는 꼭 내가 의대라는 거에 목표를 두고 쭉 준비를 해오다가 내가 시드니에 있는데 시드니에 워낙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의대 진학할 길이 별로 없다, 이런 학생들은 다른 도시에 있는 의대까지도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좀 살펴봐야 되고요. 특히 유학생들은 저같이 교민들은 뭐 제 딸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도시에 뭐 의대를 간다 그러면 당장 뭐 또 거기 기숙사가 됐던 뭐 어떤 어코모데이션을 또 마련해야 되고, 뭐 기본적인 생활비도 또 같이 집에서 살면 훨씬 더 경제적인데, 근데 유학생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시드니 있건 뭐 퀸슬랜드에 있건 다른 도시에 가건 마찬가지니까 더더욱 전국적인 의대를 좀 살펴보고 나에게 유리한 의대를 찾는 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새로 생긴 웨스턴 시드니 대학이랑 찰스 더트 유니가 새로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하는데, 여기는 안타깝게 유학생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턴 시드니 대학은 유학생을 한 20명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95.5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유학생은 사실은 호주 로컬 학생들보다는 에이타 점수가 한 2점 정도는 낮아도 충분히 어필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학비를 전부 다 내니까요. 그래서 한 97점 이상 되고 자신이 ISAT 성적을 좀 잘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웨스턴 시드니 대학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시드니 대학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의대 대학원만 제공한다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의대 학사 과정으로 뽑는 인원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시드니 대학에 의대 학사 과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메디컬 사이언스 계통의 공부를 하는데, 다만 아주 우수한 소수 인원에 한해서는 뒤에 오는 의대 대학원까지 포함된 입학 확정서를 줘요. 개런티 되는 확정서를요. 만약에 그렇지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의대 대학원을만 뽑는다 그러면 아주 우수한 인재가 의대 학사 과정으로 다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소수 인원에 한해서는 시드니 대학도 의대 학사 과정으로 뽑게 되는데, 이게 제 1년 선배가 딸이 하나가 있는데, 딸이 지금 이 시드니 대학교 의대 학사 과정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우는 내용은 의대 과정은 아니죠, 아직까지. 그냥 메디컬 사이언스 계통을 이제 배우긴 하는데, 호주 수능 에이타라고 하는 게 99.95가 만점인데 작년에 만점 받았거든요. 뉴사우스웨일즈 전체에서 에이타 수능, 호주 수능 점수 만점 받은 학생이 48명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시드니 대학에 제가 아주 소수 인원이라고 했는데 한 20명 정도를 뽑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거의 다 만점 받은 아이들이 인터뷰 기회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뷰로 뽑게 됩니다. 이 시드니 대학의 의대는 UCAT이나 ISAT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넘사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빅토리아 대학의 모나시 대학이 학사 과정으로 유일하게 의대 과정을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죠. 240명, 유학생도 70명. 근데 여기는 이제 에이타라고 하는 그 수능, 뭐 IB 점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적을 33%, 그리고 ISAT, 뭐 로컬 학생은 UCAT이겠죠. 이걸 33%, 그리고 인터뷰를 33%, 이렇게 33, 33, 33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요 세부적인 건 제가 뒤에 학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모나시 대학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퀸슬랜드로 이제 UQ 대학이 대표적으로 의대 과정이 굉장히 모집 정원이 많아요. 근데 퀸슬랜드 대학도 엄밀하게 말하면 의대 대학원 MD 과정인데요. 학사 때부터 이걸 이제 프로비저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돼요. 학사 때부터 아주 많은 인원을 이걸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학사 과정 3년, 메디컬 사이언스 3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의대 대학원 MD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유학생도 90명이니까 굉장히 높죠. 많이 뽑죠. 그래서 이 학사 과정을 마칠 때 일정 학점만 유지만 된다 그러면 학사 과정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JCU 대학은 이제 케언즈에 있죠. 여기는 아직까지 MBBS입니다. 학사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좀 특징적인 게 UCAT이나 ISAT를 안 봐요. 그러나 좀 특이하게 약 4,800자 정도 되는 이 자소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이 자소서랑 수능 점수랑 합쳐서 인터뷰 기회를 주게 됩니다. 본드 대학은 유학생은 본드 대학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특정 학과, 뭐 보면 뭐 사이콜로지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학과를 졸업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에게만 본드 대학 의대 대학원을 입학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본드 대학의 재학생이 아닌 경우는 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도 UCAT이나 ISAT 안 보고요. 자체 테스트로 대신합니다. 자, 그리피스 대학이 또 이 종종 한국 유학생들,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공식적으로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해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네, 학사 과정의 모집 인원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유학생이 꽤 입학 허가를 같이 이렇게 잘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사는 그냥 일반 예비 과정이고요. MD 과정으로 대학원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사 때부터 이렇게 뽑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보시면 뭐 99.5니까 뭐 거의 에이타 점수 아주 탑 클래스라야 지원을 해볼 만하고요. 션샤인 코스트 대학에서 그리피스 대학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유학생을 뽑지 않으니까. 그리고 서호주로 가면 커틴 대학이 또 의대를 제공하는데 여기도 유학생은 뽑지 않고요. 그러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은 유학생을 20명 정도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전체에서 의대 학사 과정으로는 유학생이 불과 20명밖에 안 뽑잖아요. 그러면 시드니나 멜번, 브리스번은 유학생을 꽤 의미 있는 숫자를 뽑는데 그럼 불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생을 많이 뽑는다고 내한테 기회가 오고 유학생을 적게 뽑는다고 내한테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만큼 지원자의 또 숫자도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은 인원을 뽑는 이런 대학들이 오히려 훨씬 여러분들에게 의대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도 프로비저널인데 학사 때부터 뽑는데 일정 성적 이상이 되면 학사 때부터 의대 대학원으로 지나갈 수 있는 보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아델레이드 대학이 있는데 여기 한 36명 정도 유학생을 뽑고요. 뭐 90점 이상 에이타라고 학교 웹사이트에 표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90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요. 플린더스 대학이 또 유학생들에게는 작은 틈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95점 이상이면 일단 지원해 볼 만 하고요. 여기는 이제 9대 1, 그러니까 성적이 9, 인터뷰가 1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인터뷰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ISAT랑 UCAT을 보지 않습니다. 네, 그 말은 내가 ISAT 혹은 이제 뭐 UCAT에 많이 좀 약하다, 성적을 좀 잘 받지 못했다, 이런 학생들은 플린더스 대학이 가장 유리해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노던 테리토리는 이제 찰스 다윈 대학이 있는데 여기서 예비 과정을 하고 플린더스 대학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인데 뭐 유학생은 적용이 안 되네요. 타스메니아 대학이 아직도 MBBS입니다. 학사 과정으로 제공하고요. UCAT, ISAT로 유학생은 들어가게 되고요. 뭐 12명이긴 한데 여기도 또 지역적인 특성상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봅니다. 자,